한진태 원장님 손주 다들 봤어? 아기가 참 귀엽더라. 한진태는 해들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귀엽기는 한데 한현성 본부장님을 전혀 안 닮았던데? 그러게 말이야. 한 본부장님의 잘생긴 얼굴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한진태는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이 사소한 직원들의 대화는 결국 한진태와 진나영의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은 콩이에 대한 비밀로 인하여 어떻게 한진태와 진나영이 같이 감옥에 가는지 말씀드립니다. 진나영은 콩이를 출산하고 이제 해들재단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닌 자신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어느 날 한진태는 해들병원에서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손주 콩이에 대해 칭찬하며 원장님 손주가 너무 귀엽죠? 그런데 현성 씨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느낌이랄까? 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진태는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성이를 닮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아이가 부모를 꼭 닮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나영의 과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악행, 그리고 무서운 표정들. 혹시 설마? 한진태는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나영은 불륜도 저지를 수 있는 여자야.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한진태는 병원으로 가서 콩이의 혈액형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콩이의 혈액형이 도저히 한현성과 진나영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순간 한진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콩이가 현성의 아이가 아니었다니. 그의 숨이 가빠지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한진태는 분노에 휩싸여 진나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콩이가 누구 아이야?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콩이는 현성 씨 아이예요. 그러나 한진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콩이의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이 혈액형이 어떻게 나오지? 너랑 현성이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야. 진나영은 그제야 한진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연민을 유도하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한진태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정말 인간이냐? 한진태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차마 믿기지 않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한진태를 쏘아보며 대담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요. 콩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해보세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 저도 아버님의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세상에 폭로할 거예요. 그녀는 한진태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장에서 상대를 겨누는 병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진태는 그녀의 당당함과 적반하장의 태도에 그의 마음속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해? 그러나 진나영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짐짓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뇨? 그저 아버님이 불필요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도 제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위협적인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그 범죄들, 그 수많은 비밀들, 아버님이 숨기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한진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말들 감당할 수 있겠니? 그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서려 있는 공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다시 한번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버님도 아시겠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진태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를 완벽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한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태연하게 대응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서로 가진 걸 지키는 거죠. 아버님이 이 비밀을 지켜주시면 저도 아버님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그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갑자기 그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진태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고 그녀 또한 자신이 잡고 있는 권력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듯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는 사실 이미 작은 녹음기에 의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인 듯 이 모든 대화를 차분히 기록하고 있었죠. 이 녹음기는 다름 아닌 진수지가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진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의 범죄를 의심해왔고 그 의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수지는 처음부터 진나영과 한진태가 단순히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서로 공모하여 감추고 있는 비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이번 녹음기는 그 계획의 핵심이었죠. 이 녹음기가 진나영과 한진태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그들의 범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란 사실을 진수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두 사람의 긴장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진태는 점점 더 진나영에게 몰아붙였고 진나영은 그런 그를 협박하며 자신이 쥔 패를 드러냈습니다. 서로가 가진 비밀들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의 대화가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은 여전히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한진태와 진나영은 자신들의 범행을 완전하게 자백했습니다. 진수지는 이제 됐다며 다음 날 경찰에게 그 녹음기를 전달했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김마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마자 그들은 바로 진나영과 한진태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의 단호한 표정과 신속한 움직임은 두 사람이 이미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음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너무나 빠른 전개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진나영 씨, 한진태 씨 두 분은 긴급 체포됩니다. 모든 혐의가 녹음된 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나영은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녹음이라고? 그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녹음되고 있었던 걸까? 한진태 역시 그 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얼어붙은 표정으로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감추려고 했던 비밀들, 그리고 진나영과의 복잡한 관계,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죠. 그가 저지른 죄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진나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음모예요. 누가 녹음했죠? 나한테 이런 함정을 팠다니.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진나영의 눈은 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바로 진수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수지는 천천히 진나영을 향해 다가왔고 그 눈빛에는 복수의 쾌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였어? 진수지, 내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어. 진수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진나영은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벌인 악행이 결국 이 순간 그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진수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그들의 운명은 확정된 것이었고 이제 그들이 향할 곳은 법의 심판대뿐이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